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팀장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하면서요.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시장에 공포가 몰리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금융위기 터진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포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지금 같은 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자, 이때도요,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자, 전부 다 망했다. 이거 다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마이너스 20%, 30% 가던 주가 자체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상향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중 사태도 한번 봅시다. 트럼프 정권 1기 때요. 트럼프가 그때도 뭘 했습니까? 중국을 때리기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때리기 하면서 관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관세 30%, 40% 매기면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도 20%, 30% 관세 다시 때려. 이러면서 양측에서 그냥 관세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도 코스피,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작살 개작살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으로 봅시다. 19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여러분? 2019년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자, 이때도 3월 달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사이드카 발동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멈췄습니다. 스탑이 됐어요, 스탑. 자,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이드카가 벌어진 지 며칠 만에 주가는요, V자 반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이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러우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금리 인상.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폭락을 맞이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습니까? 아닙니다. 주가는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작년 거의 5월부터네요. 25년도 5월부터 해서 주가 자체가 미친 듯이 펌핑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틀 만에 큰 폭으로 빠졌지만 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참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닉셀에 동참하게 되면요, 결국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학개미들, 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섹터가 뭡니까? 단연 반도체겠죠. 뭡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쵸?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이틀 만에 거의 25%가 빠졌죠. 22만 8천 원을 찍어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7만 2,900원까지 떨어졌어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패닉셀에 굳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주가 보고 차트 보고 숫자 보면 멘탈이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이 패닉셀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업계가 불황입니까? 반도체 업계가 불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삼성전자 문제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단지 여기서 지금 전쟁이 터졌다. 이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달 동안 끌어올린 거의 5월부터 7개월이죠. 지금 2월이니까 7개월 정도 끌어올리던 주가를 이틀 만에 조정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멘탈이 터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라가는 세 가지의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유죠. 원유 섹터. 그리고 두 번째가 운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료주. 자, 이 세 가지 섹터는요. 특징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원유가 현재 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이 원유 관련주들 어느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계속 전쟁이 나니까 시가로 매수하세요. 안 합니다. 바로 종가로 매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느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원유, 운송, 사료 요 세 가지 섹터의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흥구석유입니다. 지금 흥구석유가 이 원유 관련주 중에서도 거의 뭐 대장급으로 주가가 펌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의 흐름에서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월봉에서 지금 신고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가격 기준으로 29,700원에 또 상한가 안착하면서 지금 2연속 상한가를 달성해줬고요. 특히나 이런 대장주 애들을 또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대장주들, 그렇죠? 왜냐면 대장주들이 급등락이 심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을 가장 크게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위에서는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분봉 캔들에서 한 가지의 수식을 대입시킵니다. 이 수식을 보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매를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있고 또 파란 웅덩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이 빨간 선이 무엇이냐? 이 빨간 선은요, 상한가 선입니다. 상한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가 선이고, 이 파란색 웅덩이 있죠. 제가 이걸 웅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웅덩이. 이 웅덩이는요, 저희가 매수할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분봉 15분봉입니다. 15분봉. 자, 일단 1봉을 보시게 된다면 이날 3월 3일이죠. 어제 여기 종가가 어떻게 되면 22,850원이죠. 22,850원. 자, 분봉에서 보면 22,850원. 보시게 되면 딱 빨간 선 그어지죠. 이게 상한가 선이고요. 항상 이 위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웅덩이 있죠. 이 웅덩이에서 우리가 주가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로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흥구석유가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를 작성하고 나서 보세요. 신고가를 이렇게 작성해주고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 바로 딱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밀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이 상한가 자리에서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먹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구간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캔들 15분 캔들이라 했습니다. 이 캔들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장 시작 9시에 땅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쭉 눌리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도 한번 이탈을 합니다. 이탈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를 쭉 말아 올리면서 오늘 종가에 이렇게 상한가 안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인트로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자, 얘도 일봉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동이 엄청나게 극심합니다. 보시면 2월 26일 날 어떻게 됩니까? 이때 상한가 안착했죠. 그리고 27일 날 어떻게 돼요? 시가가 20% 이상 상승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12%까지 내려왔어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3월 3일, 3월 4일 날 땅땅 주가 폭등했죠. 자, 분봉에서 보여드릴게요. 15분봉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상한가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어느 날입니까? 이 캔들이겠죠. 이 캔들에서 상한가 안착합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위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물 웅덩이까지 쭉 주가가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 라인을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사실 상한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이런 구간, 이 물 웅덩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한번 돌리는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구간대에서 매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돌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을 나타나게 해주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맞는 애들 다 보여드릴게요. 대성에너지입니다. 이건 대성에너지인데요. 보세요. 얘도 일봉에서 처음 보여드리면 3월 3일 날 시가가 26%로 뛰고 상한가 안착시켰죠. 그쵸?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어떻게 돼요? 시가가 20% 뛰고 고가가 상한가 찍었어요. 상한가 안착했단 말이에요. 자, 분봉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캔들을 보세요. 여기서 이 캔들에서 얘가 상한가 찍어주고 종가는 여기서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탈시켰잖아요. 근데 다음 캔들 한번 보세요. 다음 캔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파를 해주죠. 돌파해줬다가 다시 눌렸다가 변동성이 엄청 심한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수식을, 이 지표를 왜 15분봉에서 보냐면 이게 1분봉, 3분봉에서 그리고 뭐 10분봉에서 보면은 정신이 없고 멘탈 나갑니다. 자, 보세요. 멘탈이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분봉이고요. 3분봉도 멘탈 나가죠. 5분봉, 10분봉. 그래서 이 수식 그리고 이 지표는 최소 15분봉에서 60분봉에서 60분봉까지 이렇게 넓은 좀 큰 흐름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탑3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탑3 종목.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하든 저는 흥구석유를 베스트 1으로 좀 뽑아드리고 싶고, 자, 이 흥구석유 어느 타점을 봐야 되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가격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그 물웅덩이 구간대가 얼마냐면 고점이 28,495원대입니다.
28,495원대. 그리고 무릉동의 저점은 27,022원대인데 요 사이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결국에 얘가 내일 다시 한번 점상을 갈 수도 있겠죠. 점상을 간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내야죠. 시나리오를 다시 그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오늘처럼 점상을 상한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가로 시초가로 갭상승을 해. 갭상승했다가 하락을 쭉 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이걸 봐야 되냐? 이 가격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 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여기서 얘가 그 갭상승을 했겠죠. 갭상승 이렇게 했다가 쭉 빠지는 구간대. 그러면 이 구간대를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서 놀아줄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눌림목 구간이. 이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 그래서 28,490원대. 그러니까 28,500원대에서 27,000원대 구간. 근데 저 싸게 사면 좋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밑꼬리가 또 달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밑꼬리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흥구석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원유, 뭐 운송, 그리고 사료 애들 올라가는데 인트로바이오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수급도 장난 아니고 거래 대금 자체도 빵빵하게 들어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1000억대 넘는 돈들이 들어오면서 인트로바이오 쪽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지금 인트로바이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트로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떻게 돼요? 얘는 이런 흔들기가 심해요. 이렇게 얘가 상한가 보내고 요렇게. 자,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인트로바이오처럼 시가를 이렇게 띄웠다가 시가 이렇게 띄웠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 다 작살내죠. 요렇게까지 작살냈다가 다시 요렇게 돌리는 패턴 때, 요때 흥구석유도 잡으셔야 되고 인트로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가 떴다가 하락, 그런 다음에 다시 추세 돌릴 때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인트로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 가격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가 어림잡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최대한 밑에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100원대, 6,100원대, 그리고 5,840원대 요 구간이거든요. 이 두 구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SE라는 종목입니다. GSE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봉상에서는 여기 검은색 선이 200일선이고요. 여기 파란색 선이 400일선이에요. 200일, 400일선 악성 매물대를 일봉상에서 쭉 뚫어줬고,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항상 여기를 돌파하는 척 했어요. 어디냐면 121선입니다. 이 선. 이 121선을 보세요. 여기서도 돌파하는 척 하다가 죽어버렸고, 여기서도 돌파하는 척 죽어버렸고, 그쵸? 항상 이 구간대가 문제였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면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 다 돌파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또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왜? 주봉 월봉에서 보면 이 구간대 물려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흔들기가 심할 겁니다. 다이렉트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윗골이 많죠? 이 구간들 윗골이 많은데 이 구간들 때에서 뭐가 되냐?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세력들 입장에서도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매집하고 올리고 매집하고 올리고 매집하고 올리는 이러한 패턴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럼 분봉에서도 우리가 결국에 눌림목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상한가 말아 올리기까지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어요. 막판에
이 구간대에서 이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뭐냐, 흔들기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초가에 잡을 필요 없이 눌림목 주고, 그리고 이 시초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G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가 여기였거든요. 이 3,556원대. 이 시초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일 시가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이 GS는 시초가가 형성될 텐데, 이 시초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종목 봤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라인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흥구석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인트로바이오, 그쵸? 예, 말씀드렸고, 세 번째, GSE. 자, 이렇게 세 종목 보여드렸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서 내일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좋았다라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저 장 팀장이 힘을 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